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각자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여러분의 모든 반응과 감정, 그리고 삶의 모든 스트레스의 순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조세 머피 박사는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증명하기 시작한 이 마음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상 경험의 95%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영역을 스스로 재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짓누르는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인간관계의 고민. 이 모든 것은 사실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이는 훈련되지 않은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바로 오늘 이 내부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정신적 풍경을 완전히 변화시킬 머피 박사의 정확한 청사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준 증명된 기술들입니다. 이 영상은 스트레스와 한계를 개인의 힘과 평화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잠재의식 마스터를 위한 포괄적인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총 10가지 혁명적인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정신 운영 체제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의식적으로 삶의 궤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발전소에 대한 이해. 둘째, 작용과 반작용의 정신법칙. 셋째, 부정적 패턴을 청소하는 감정의 대청소. 넷째, 거울 기법. 다섯째, 과학적 기도와 긍정 확언의 힘. 여섯째, 수면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일곱째, 내면의 자유를 위한 용서의 공식. 여덟째, 마음속 영화관, 시각화 기법. 아홉째, 대체 법칙. 열째, 잠재의식을 위한 매일의 정신식단.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발전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마치 광대하고 영원히 작동하는 거대한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현실을 생성하는 심오한 힘입니다. 잠들지도 쉬지도 않으며 매초 수백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발전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지금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세 머피는 수십 년의 연구와 실제 적용을 통해 이 정신의 발전소가 우리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 그리고 모든 평화와 스트레스의 순간 뒤에 숨겨진 비밀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어떤 날은 유독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긍정적으로 하루를 보내리라 다짐하며 일어나 책에 나온 모든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따르고 심호흡을 연습하고 감사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다시금 무력감에 휩싸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인 조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그냥 긴장을 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했다면 왜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성 스트레스로 고통받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동안 더 깊은 힘, 즉 당신의 잠재의식 발전소가
당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오래된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의 키를 잡고 있으면서도 수면 아래의 강력한 해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왜 나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을까? 가 아니라 도대체 내 정신의 발전소에서는 어떤 숨겨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에 애초에 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걸까? 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매초 약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반면 의식은 고작 40비트 정도만 처리합니다. 잠시 이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 글을 읽는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은 심장 박동, 호흡, 세포 기능을 관리하고 수많은 환경 신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머피는 이 정신 발전소가 믿음의 법칙이라는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전소가 어떤 연료가 들어오는지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주입하는 모든 생각, 감정, 믿음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이 발전소는 계속 작동하며 그날의 경험을 처리하고 기억을 통합하며 미래 상황에 대한 반응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머피는 생각의 전자기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오늘날 뇌과학은 모든 생각이 뇌에 특정한 전자기 신호를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당신의 생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뇌의 화학작용과 전기활동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 패턴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정교한 전자기 발전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상응하는 전자기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은 비슷한 에너지 패턴을 다시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스트레스 생각이 더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정신 발전소가 문자 그대로 그에 맞는 경험을 끌어당기는 전자기 주파수를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머피의 가르침 중 가장 심오한 부분은 당신의 개별적인 잠재의식이 그가 무한한 지성 또는 우주적 마음이라고 부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지역 발전소가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것처럼 우주적 지성의 광대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직관적인 통찰력, 창의적인 해결책, 그리고 영감의 순간들이 종종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실 그것들은 우주적 마음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신이 스트레스 관리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머피는 또한 정신적 연금술, 즉 부정적인 생각 에너지를 긍정적인 힘으로 변환하는 기술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발전소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은 정신 에너지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적인 이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발전소는 입력되는 것을 결코 판단하거나 논쟁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공급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처리할 뿐입니다. 머피가 말했듯이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 발전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이 원리를 진정으로 파악하면 스트레스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프로그래밍한 생각과 믿음에 기반하여 당신 자신의 정신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당신의 현실을 생성하는 인류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 정교한 발전소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마스터키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고정된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공급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당신의 정신 발전소로부터의 피드백일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작용과 반작용의 정신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은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셉 머피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심오했습니다. 바로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정신 세계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의 삶에 상응하는 반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드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쉽게 회복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것은 외부 사건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작용이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당신 삶의 모든 스트레스의 순간은 무작위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작용에 대한 정확한 반작용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잠재의식이라는 연못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잔물결이 바로 당신의 삶의 경험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농담이나 비꼬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생각을 진지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해 걱정할 때 당신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도록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작용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정신적 각인 단계입니다. 모든 생각은 잠재의식에 즉각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둘째, 잠재의식 처리 단계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정신적 그림과 일치시키기 위해 즉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상황을 배열하고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상응하는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셋째, 물리적 발현 단계입니다. 외부 경험은 항상 내부의 각인과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생각과 발현 사이에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반작용은 항상 작용과 그 강도가 같습니다. 특히 감정은 당신의 생각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은 평범한 부정적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부정적 반작용을 만듭니다. 반대로 기쁨, 평화, 사랑은 긍정적인 정신적 작용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는 더 빠른 발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를 예상하면 종종 정확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이며 자녀에 대해 걱정이 많은 부모가 종종 아이들에게서 두려워했던 바로 그 행동을 발현시키는 이유입니다. 혁명적인 이해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정신적 작용을 통해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당신은 창조하고 끌어당긴다고 머피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에 끊임없이 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할 상황을 만듭니다. 나는 이것을 평화롭게 처리할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현실을 발현시킵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당신은 스트레스를 힘으로, 불안을 기회로, 걱정을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록 반작용을 즉시 통제할 수는 없더라도 작용, 즉 당신의 생각은 항상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집을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청소하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을 각 방이 다른 감정 상태와 사고 패턴을 나타내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머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제한적인 믿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들로
가득 찬 감정의 집 지하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집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화, 자신감, 명료함이라는 새로운 방을 개조하고 재건하고 심지어 완전히 새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스트레스 가득한 생각으로 계속 돌아갈까요?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대저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두운 지하실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이나 명상을 시도하지만 결국 오래된 사고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지하실이 여전히 부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나는 동안 새로운 방을 장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머피는 우리가 이 깊이 뿌리박힌 패턴들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우리의 시도는 곰팡이가 핀 벽에 새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정의 쓰레기들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면 수준의 쓰레기는 일상의 짜증과 일시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중간 수준의 쓰레기는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적인 걱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심층 수준의 쓰레기는 핵심적인 제한적 믿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깊이 각인된 두려움 패턴과 같은 것들입니다. 머피는 이러한 것들을 청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신적 쓸어내기 방법은 매일 의식적으로 생각을 검토하고 그 생각의 기원을 파악하며 패턴을 중단시키는 기술입니다. 대체 과정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 단계에서는 새로운 패턴을 기존의 삶과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긍정적인 선언을 말하는 거울 운동이나 부정적인 패턴을 종이에 적어 태워버리는 글쓰기 의식, 그리고 마음속으로 집을 청소하는 이미지를 그리는 시각화 청소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의 집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 안에 살아 숨쉬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청소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삶과 단 하나의 생각만큼 떨어져 있을 뿐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감정의 집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즉시 청소가 필요한 방 하나를 정하고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고 낡고 스트레스 가득한 생각들을 정신적으로 제거한 후 그 공간을 황금빛 치유의 빛으로 채워보세요. 당신의 감정 상태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패턴은 청소될 수 있고 당신의 감정의 집은 언제든지 개조될 수 있습니다. 평화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비추는 것이죠.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거울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조셉 머피는 거울이 단지 반사하는 표면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라는 심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힘든 하루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 수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얼굴에는 긴장감이, 눈에는 걱정이 비치고 갑자기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이것은 거울이 우리의 내적 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거울을 사용하여 자신의 외모를 비판하거나 걱정을 되새기며 부정적인 패턴을 강화합니다. 머피는 바로 이 거울 마음 연결을 역으로 사용하여 심오한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과 눈을 맞추는 것은 뇌의 거울 뉴런을 활성화시키고 자기인식과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식 단계. 거울 앞에 서서 판단 없이 현재의 감정 상태를 인정합니다. 둘째, 해방 단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해방시키며 오래된 자기 이미지를 버립니다. 셋째, 재프로그래밍 단계. 거울 속 자신에게 새로운 진실을 말하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그날의 감정적 의도를 설정하고 저녁에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3번 쉬고 거울 속 자신과 부드럽게 눈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나는 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평화를 발산한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차분한 자신감을 선택한다. 스트레스는 내 인식의 빛 속에서 녹아내린다. 그리고 30초간 시선을 유지하며 에너지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머피가 공유한 혁명적인 이해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비친 모습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거울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5번째는 과학적 기도, 즉 긍정 확언의 기술입니다. 머피가 기도에 대해 발견한 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외부의 힘에 애원하거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새로운 패턴을 직접 각인시키는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과학적 기도라고 불렀으며 이는 전통적인 종교적 기도와는 크게 다릅니다. 이는 마치 과학자가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특정한 정신 법칙을 따르는 긍정 확언을 사용하는 정밀한 방법입니다. 어떤 확언은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차분하다를 반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긍정적인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후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확언을 반복합니다. 과학적 기도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이완. 이상적인 정신 상태에 도달합니다. 둘째, 인식. 내면의 무한한 힘을 인정합니다. 셋째, 선언. 정확한 단어와 리듬, 목소리 톤으로 선언합니다. 넷째, 느낌. 감각을 동원하여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5째, 내맡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을 신뢰합니다. 효과적인 확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며 감정적인 방아쇠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과학적 기도를 만들어 사용해 봅시다. 먼저 깊은 숨을 3번 쉬며 모든 긴장을 푸십시오. 그리고 인식하십시오. 나는 무한한 지성과 하나이며 모든 힘이 지금 나를 통해 흐른다. 이제 선언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마음과 몸에 완벽한 평화를 확립한다. 신성한 조화가 내 존재의 모든 세포를 통해 흐른다. 스트레스는 이 진실의 빛 속에서 녹아내린다. 완벽한 평화는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이제 그 평화를 느끼고 현재의 현실인 것처럼 경험한 후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완벽한 결과를 신뢰하십시오. 머피가 발견한 혁명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과학적 기도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형태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성취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마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물리 법칙처럼 일관되게 작동하는 정밀한 정신 법칙의 적용입니다. 6번째는 수면 기법입니다.
휴식 중에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기에 가장 강력한 시간이 바로 당신이 완전히 무의식 상태일 때라면 어떨까요? 조셉 머피는 수면 기법이라는 혁명적인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의 필터가 내려가 평화, 성공, 변화라는 새로운 정신적 씨앗을 심기에 완벽한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은 잠을 강력한 자기계발 워크숍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에 스트레스 가득한 대화를 되새기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부정적인 예상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합니다. 이것은 마치 잠재의식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프로그래밍의 과학은 뇌파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깊은 세타파 상태에서 마음은 제안에 매우 개방적이 됩니다. 머피의 접근 방식은 이 과정을 정반대로 뒤집어 동일한 메커니즘을 의도적인 치유와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심호흡으로 몸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지금 깊고 회복적인 잠에 든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완벽하게 재생된다. 나는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완전한 평화를 환영한다. 내 잠재의식은 치유와 조화를 창조한다. 나는 상쾌하고 강력하며 평온한 상태로 깨어난다. 그리고 평화롭고 스트레스 없는 자신을 시각화하십시오. 머피의 가장 심오한 통찰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잠자는 동안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정교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매일 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기본 설정된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변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겠습니까? 7번째는 용서의 공식입니다. 정신적 장애물을 해방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이 당신의 손이 아닌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내려놓을 열쇠가 줄곧 당신 안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용서는 단순히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 해방 메커니즘입니다. 분노, 원망,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는 당신의 잠재력을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듭니다. 이 정신적 장애물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당신의 힘을 고갈시키는 활동적인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용서의 공식은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적인 굴레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난 일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계속 고통받는 것보다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겠다. 이 공식은 상처를 인정하고 사건과 현재의 자신을 에너지적으로 분리하며 먼저 자신에 대한 연민을 실천하고 상징적인 내려놓기 의식을 거행한 후 오래된 이야기를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로 재프로그래밍하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가장 혁명적인 힘의 행위는 고통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궁극적인 자기 사랑이자 개인적 주체성의 행위입니다. 8번째는 시각화, 즉 마음속 영화관 기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영화 스크린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비밀 제어판이라면 어떨까요?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한 신경학적 기술입니다. 뇌는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과 실제 사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든 시각화는 실제 경험과 동일한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반복적인 정신적 리허설은 뇌 회로를 재구성하여 원하는 결과가 점점 더 가능성 있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마음속 영화관 기법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다감각적인 시각화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한 장면을 영화감독이 되어 연출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장면 구성, 인물들의 상호작용, 환경 묘사, 그리고 순간순간의 감정 변화까지 정밀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그 주된 설계자입니다. 9번째는 대체 법칙입니다. 스트레스를 평화로 대체하는 것이죠. 마음속 채널을 바꾸는 것만으로 즉시 스트레스를 중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대체 법칙은 의식적으로 정신 에너지를 재지향하여 스트레스를 심오한 내면의 평화 상태로 변환시키는 강력한 정신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믿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선택입니다. 생각은 제거될 수 없고 오직 대체될 수만 있습니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인식하는 즉시 반대 주파수의 생각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감이 몰려올 때 즉시 차분한 호흡과 평화로운 장면을 시각화하고 분노가 치밀 때 연민 명상으로 전환하며 두려움이 생길 때 자신감 확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대체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 자동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의식적인 평화의 선택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상태를 선택하고 재지향하고 통달할 수 있는 의식적인 자각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매일의 정신 식단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의 생각이 음식이고 매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독성이 있거나 영양이 풍부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듯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각과 정보는 우리의 정신과 현실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뉴스, 대화,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정신적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며 이러한 입력이 자신의 신경구조와 삶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일의 정신식단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입력을 의식적으로 선별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정신적 콘텐츠를 영양이 풍부한 것, 독성이 있는 것, 중립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정보를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뉴스, 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파괴적인 대화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정신적 해독 과정을 정기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의식의 문지기입니다. 모든 정신적 콘텐츠는 당신의 잠재력을 높이거나 감소시킵니다. 의식적으로 정신적 입력을 선별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내면 풍경을 설계하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외부 현실을 설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잠재의식의 심오한 힘을 탐험하는 10가지 혁명적인 전략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잠재의식이라는 발전소의 이해부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감정의 집 청소, 거울 기법, 과학적 기도, 수면 기법, 용서의 공식, 마음속 영화관, 대체 법칙, 그리고 매일의 정신 식단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 행성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당신 내면의 세계를 마스터하고 외부 현실을 변화시키십시오. 무한한 잠재력으로의 당신의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각자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여러분의 모든 반응과 감정, 그리고 삶의 모든 스트레스의 순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조세 머피 박사는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증명하기 시작한 이 마음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상 경험의 95%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영역을 스스로 재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짓누르는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인간관계의 고민. 이 모든 것은 사실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이는 훈련되지 않은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바로 오늘 이 내부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정신적 풍경을 완전히 변화시킬 머피 박사의 정확한 청사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준 증명된 기술들입니다. 이 영상은 스트레스와 한계를 개인의 힘과 평화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잠재의식 마스터를 위한 포괄적인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총 10가지 혁명적인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정신 운영 체제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의식적으로 삶의 궤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발전소에 대한 이해. 둘째, 작용과 반작용의 정신법칙. 셋째, 부정적 패턴을 청소하는 감정의 대청소. 넷째, 거울 기법. 다섯째, 과학적 기도와 긍정 확언의 힘. 여섯째, 수면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일곱째, 내면의 자유를 위한 용서의 공식. 여덟째, 마음속 영화관, 시각화 기법. 아홉째, 대체 법칙. 열째, 잠재의식을 위한 매일의 정신식단.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발전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마치 광대하고 영원히 작동하는 거대한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현실을 생성하는 심오한 힘입니다. 잠들지도 쉬지도 않으며 매초 수백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발전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지금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세 머피는 수십 년의 연구와 실제 적용을 통해 이 정신의 발전소가 우리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 그리고 모든 평화와 스트레스의 순간 뒤에 숨겨진 비밀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어떤 날은 유독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긍정적으로 하루를 보내리라 다짐하며 일어나 책에 나온 모든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따르고 심호흡을 연습하고 감사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다시금 무력감에 휩싸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인 조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그냥 긴장을 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했다면 왜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성 스트레스로 고통받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동안 더 깊은 힘, 즉 당신의 잠재의식 발전소가 당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오래된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의 키를 잡고 있으면서도 수면 아래의 강력한 해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왜 나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을까? 가 아니라 도대체 내 정신의 발전소에서는 어떤 숨겨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에 애초에 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걸까? 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매초 약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반면 의식은 고작 40비트 정도만 처리합니다. 잠시 이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 글을 읽는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은 심장 박동, 호흡, 세포 기능을 관리하고 수많은 환경 신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머피는 이 정신 발전소가 믿음의 법칙이라는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전소가 어떤 연료가 들어오는지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주입하는 모든 생각, 감정, 믿음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이 발전소는 계속 작동하며 그날의 경험을 처리하고 기억을 통합하며 미래 상황에 대한 반응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머피는 생각의 전자기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오늘날 뇌과학은 모든 생각이 뇌에 특정한 전자기 신호를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당신의 생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뇌의 화학작용과 전기활동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 패턴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정교한 전자기 발전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상응하는 전자기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은 비슷한 에너지 패턴을 다시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스트레스 생각이 더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정신 발전소가 문자 그대로 그에 맞는 경험을 끌어당기는 전자기 주파수를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머피의 가르침 중 가장 심오한 부분은 당신의 개별적인 잠재의식이 그가 무한한 지성 또는 우주적 마음이라고 부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지역 발전소가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것처럼 우주적 지성의 광대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직관적인 통찰력, 창의적인 해결책, 그리고 영감의 순간들이 종종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실 그것들은 우주적 마음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신이 스트레스 관리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머피는 또한 정신적 연금술, 즉 부정적인 생각 에너지를 긍정적인 힘으로 변환하는 기술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발전소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은 정신 에너지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적인 이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발전소는 입력되는 것을 결코 판단하거나 논쟁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공급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처리할 뿐입니다. 머피가 말했듯이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 발전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이 원리를 진정으로 파악하면 스트레스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프로그래밍한 생각과 믿음에 기반하여 당신 자신의 정신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당신의 현실을 생성하는 인류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 정교한 발전소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마스터키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고정된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공급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당신의 정신 발전소로부터의 피드백일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작용과 반작용의 정신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은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셉 머피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심오했습니다. 바로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정신 세계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의 삶에 상응하는 반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드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쉽게 회복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것은 외부 사건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작용이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당신 삶의 모든 스트레스의 순간은 무작위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작용에 대한 정확한 반작용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잠재의식이라는 연못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잔물결이 바로 당신의 삶의 경험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농담이나 비꼬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생각을 진지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해 걱정할 때 당신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도록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작용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정신적 각인 단계입니다. 모든 생각은 잠재의식에 즉각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둘째, 잠재의식 처리 단계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정신적 그림과 일치시키기 위해 즉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상황을 배열하고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상응하는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셋째, 물리적 발현 단계입니다. 외부 경험은 항상 내부의 각인과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생각과 발현 사이에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반작용은 항상 작용과 그 강도가 같습니다. 특히 감정은 당신의 생각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은 평범한 부정적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부정적 반작용을 만듭니다. 반대로 기쁨, 평화, 사랑은 긍정적인 정신적 작용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는 더 빠른 발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를 예상하면 종종 정확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이며 자녀에 대해 걱정이 많은 부모가 종종 아이들에게서 두려워했던 바로 그 행동을 발현시키는 이유입니다. 혁명적인 이해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정신적 작용을 통해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당신은 창조하고 끌어당긴다고 머피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에 끊임없이 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할 상황을 만듭니다. 나는 이것을 평화롭게 처리할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현실을 발현시킵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당신은 스트레스를 힘으로, 불안을 기회로, 걱정을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록 반작용을 즉시 통제할 수는 없더라도 작용, 즉 당신의 생각은 항상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집을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청소하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을 각 방이 다른 감정 상태와 사고 패턴을 나타내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머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제한적인 믿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들로 가득 찬 감정의 집 지하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집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화, 자신감, 명료함이라는 새로운 방을 개조하고 재건하고 심지어 완전히 새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스트레스 가득한 생각으로 계속 돌아갈까요?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대저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두운 지하실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이나 명상을 시도하지만 결국 오래된 사고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지하실이 여전히 부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나는 동안 새로운 방을 장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머피는 우리가 이 깊이 뿌리박힌 패턴들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우리의 시도는 곰팡이가 핀 벽에 새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정의 쓰레기들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면 수준의 쓰레기는 일상의 짜증과 일시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중간 수준의 쓰레기는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적인 걱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심층 수준의 쓰레기는 핵심적인 제한적 믿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깊이 각인된 두려움 패턴과 같은 것들입니다. 머피는 이러한 것들을 청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신적 쓸어내기 방법은 매일 의식적으로 생각을 검토하고 그 생각의 기원을 파악하며 패턴을 중단시키는 기술입니다. 대체 과정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 단계에서는 새로운 패턴을 기존의 삶과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긍정적인 선언을 말하는 거울 운동이나 부정적인 패턴을 종이에 적어 태워버리는 글쓰기 의식, 그리고 마음속으로 집을 청소하는 이미지를 그리는 시각화 청소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의 집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 안에 살아 숨쉬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청소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삶과 단 하나의 생각만큼 떨어져 있을 뿐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감정의 집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즉시 청소가 필요한 방 하나를 정하고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고 낡고 스트레스 가득한 생각들을 정신적으로 제거한 후 그 공간을 황금빛 치유의 빛으로 채워보세요. 당신의 감정 상태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패턴은 청소될 수 있고 당신의 감정의 집은 언제든지 개조될 수 있습니다. 평화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비추는 것이죠.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거울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조셉 머피는 거울이 단지 반사하는 표면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라는 심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힘든 하루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 수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얼굴에는 긴장감이, 눈에는 걱정이 비치고 갑자기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이것은 거울이 우리의 내적 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거울을 사용하여 자신의 외모를 비판하거나 걱정을 되새기며 부정적인 패턴을 강화합니다. 머피는 바로 이 거울 마음 연결을 역으로 사용하여 심오한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과 눈을 맞추는 것은 뇌의 거울 뉴런을 활성화시키고 자기인식과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식 단계. 거울 앞에 서서 판단 없이 현재의 감정 상태를 인정합니다. 둘째, 해방 단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해방시키며 오래된 자기 이미지를 버립니다. 셋째, 재프로그래밍 단계. 거울 속 자신에게 새로운 진실을 말하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그날의 감정적 의도를 설정하고 저녁에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3번 쉬고 거울 속 자신과 부드럽게 눈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나는 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평화를 발산한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차분한 자신감을 선택한다. 스트레스는 내 인식의 빛 속에서 녹아내린다. 그리고 30초간 시선을 유지하며 에너지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머피가 공유한 혁명적인 이해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비친 모습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거울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5번째는 과학적 기도, 즉 긍정 확언의 기술입니다. 머피가 기도에 대해 발견한 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외부의 힘에 애원하거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새로운 패턴을 직접 각인시키는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과학적 기도라고 불렀으며 이는 전통적인 종교적 기도와는 크게 다릅니다. 이는 마치 과학자가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특정한 정신 법칙을 따르는 긍정 확언을 사용하는 정밀한 방법입니다. 어떤 확언은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차분하다를 반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긍정적인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후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확언을 반복합니다. 과학적 기도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이완. 이상적인 정신 상태에 도달합니다. 둘째, 인식. 내면의 무한한 힘을 인정합니다. 셋째, 선언. 정확한 단어와 리듬, 목소리 톤으로 선언합니다. 넷째, 느낌. 감각을 동원하여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5째, 내맡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을 신뢰합니다. 효과적인 확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며 감정적인 방아쇠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과학적 기도를 만들어 사용해 봅시다. 먼저 깊은 숨을 3번 쉬며 모든 긴장을 푸십시오. 그리고 인식하십시오. 나는 무한한 지성과 하나이며 모든 힘이 지금 나를 통해 흐른다. 이제 선언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마음과 몸에 완벽한 평화를 확립한다. 신성한 조화가 내 존재의 모든 세포를 통해 흐른다. 스트레스는 이 진실의 빛 속에서 녹아내린다. 완벽한 평화는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이제 그 평화를 느끼고 현재의 현실인 것처럼 경험한 후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완벽한 결과를 신뢰하십시오. 머피가 발견한 혁명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과학적 기도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형태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성취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마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물리 법칙처럼 일관되게 작동하는 정밀한 정신 법칙의 적용입니다. 6번째는 수면 기법입니다. 휴식 중에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기에 가장 강력한 시간이 바로 당신이 완전히 무의식 상태일 때라면 어떨까요? 조셉 머피는 수면 기법이라는 혁명적인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의 필터가 내려가 평화, 성공,
변화라는 새로운 정신적 씨앗을 심기에 완벽한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은 잠을 강력한 자기계발 워크숍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에 스트레스 가득한 대화를 되새기거나